뭐 고1 1학기 내신에서 얘가 제일 강력한 거예요. 얘 때문에 다 이제 막 변별력이 생겨 있는 거고, 사이퍼라이들의 분별력은 얘가 간단합니다. 자, 먼저 뭐 그냥 쉬운 것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식세우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378번입니다. 그러니까 y는 2의 x제곱에 그 다음에 이제 ax 플러스 b라는 이차함수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x축이랑 접한대요. 이렇게 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p라 가정을 하시면, 그럼 이제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너무 판별식에다가 뭔가를 걸지 말라는 얘기가, 얘가 지금 x축이랑 이렇게 접했다는 것은 실제로 얘가 이제 이차함수의 식이 세워지기를 2배 하시고 아마도 x-p에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는 거죠. 이차함수가. 식을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가 y는 2배 하시고 우선 x-p의 제곱의 형태를 가지면은 이제 얘가 중근을 가지면서 x축이랑 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함수가 1,8을 지난대요. 얘가 1,8을 지난다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그냥 p값을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은 뭐 y 대신에 8, x에 1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y 대신에 8 들어가고 2배 하시고 뭐 1-p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상큼하게 약분하시고, 요거 제곱해서 4가 돼야 되는 거라서 따라서 1-p는 2거나 -2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p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이거나 3이다. 이 두 개가 가능한데, 그 다음에 얘네가 a가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가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a가 양수라 그랬죠. 양수라 그랬는데 뭐 보면 알겠지만 그 a가 양수라는 거는 이 2차 함수의 대칭 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원아 대칭 축 구하는 공식이 뭐죠? 좋아요. -2a. 얘는 축이 이제 -2, 그 다음에 a가 2짜리고 그 다음 b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a가 문제에서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얘가 양수니까 대칭 축의 방정식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축은 음수죠. 그러니까 축이 여기가 음수란 말이에요. 음수. 음수가 되니까 이 p 값이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2차 함수의 식은 결정이 된 겁니다. 2차 함수의 식은 이제 y를 붙이고 2배가 있는 상태에서 p가 -1이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뭐 전개하시면 돼요. 전개하니까 이제 2x제곱에 플러스 4x에다가 1에 2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 얘가 a고 이게 b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판별식이라는 게 너무 막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접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379번도 한번 보시죠. 스텝 A의 주요 문항들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자, 그래프 보세요. 이렇게 xy 평면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5래요. 축과 만나는 포인트는 5짜리. 그리고 이제 fx 함수는 얘가 이제 그 ax 제곱에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당연히 a는 음수겠죠. a는 음수고, 그 다음에 대칭 축을 보시면은 대칭 축이 양수 쪽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 -2a분의 b가 얘가 양수, 축이 양수가 돼야 되는데 a가 음수기 때문에 양수 됐네, 그치? b 양수겠다. 따라서 b도 양수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y절편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c가 되는 거죠. 여기가 c. 그래서 c도 양수구나. 그러니까 뭐 보기를 보기 전에 알아낼 수 있는 정보 다 알아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A 음수, B 양수, C 양수 여기까지 먼저 알아내시고, 그 다음 보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 그래서 1번 보기 B가 양수냐? 맞지 그치? B 양수고, 두 번째 2번 보기 C 양수냐? 맞습니다. 그죠? 2번 보기까지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3번 이게 4AC를 왼쪽으로 넘겨주시면은 그게 B제곱 -4AC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판별식이죠. 판별식. 근데 판별식이라는 건 이 x축이랑 만나는 포인트가 몇 개인지를 묻는 건데,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풀면은 서로 다른 두 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별식의 부호 0보다 어떨까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 보기도 맞습니다. 넘기면은 그 보기가 되는 거죠. 4번 보기에다가 좀 예민하게 보시고요. 4번 보기에서 각자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a 더하기 2분의 1b 더하기 뭐 4분의 1c를 물어보는데 이 친구를 4분의 1로 묶어버리면은 얘가 이제 4a 더하기 2b 더하기 c다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묶어버리면.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뜯어보시면은 이 친구의 모습이 이 함수한테 x 얼마 집어넣는 거지? 2를 집어넣는 거지. 이게 F2거든요. 그치? 근데 2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만들어지잖아. 얘가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F2였던 거지. 이 친구의 모습이 4분의 1 곱하기 F2였다. 그럼 F2라는 거는 뭐냐면 이 함수한테 2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인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2가 여기 어딘가에 있지 않겠냐 이거야. 그치? 그럼 얘가 2가 들어간 함수값, 2가 뭐 축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2가 여기 0이니까 그치? 여기가 5니까 가운데가 2분의 5니까 2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2가 들어갈 수 있는 바운더리가 얘네들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가 들어간 함수값이 당연히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양수가 됩니다. 거기다가 뭐 4분의 1 곱한다고 보호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치? 이 보기도 양수이다. 그래서 4번 보기가 거짓말. 네가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5번 보기. 5번 보기에서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게 여기에요. 5,0을 지난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F5는 0이 되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얘가 25A에다가 플러스 5B에다가 플러스 C가 0인 걸 알게 돼요. 근데 물어보는 게 25A 더하기 C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를 더하는 거를 물어보니까 이 5B만 넘기시면 되겠죠. 그럼 시험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얘가 이제 25A 더하기 C가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5B랑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B가 양수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부호 0보다 어떨까요? 작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음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보기도 3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본인 풀이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그래프를 최대한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시면은 문제가 좀 어려워져도 대화가 되실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특정한 셈이다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텝 2에서 오답이 좀 생겨요. 오늘도 천천히 해드릴 겁니다. 380번에다 별표 치시고 왜 별표를 치라는 거냐면은 380번 같은 문제는 1학년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2학년, 3학년 계속 가져가야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봐봐. x제곱에다가 더하기 ax를 하고 더하기 4a 마이너스 3은 제로 이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뭐 알파 베타라 가정을 해볼게. 두 근을. 근데 알파는 2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한 근은 2보다 작았으면 좋겠고 그 나머지 한 근은 2보다 컸으면 좋겠대. 이렇게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2차 함수를 또 배우고 그죠? 이거 둘을 또 배운 다음에 이 둘의 관계를 배우고 있어. 그치?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하나는 2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고 싶다 그래서 이 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y를 이렇게 붙여서 이 2차 함수를 반드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도 y를 붙여서 y는 제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y는 제로라는 게 그 누가 뭐라 해도 x축이거든.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랑 x축과 만나는 데가 이제 알파 베타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얘네가 원하는 게 만나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거예요. 다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는 분명히 최고차 함계수가 1짜리라서 이게 알게블록한 포물선인데 걔가 x축이랑 만나는 곳이 알파 베타거든. 근데 알파는 2보다 작고 베타 2보다 크다는 말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알파와 베타 사이에 누가 존재한다. 2가 존재한다 이러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림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은 상황적으로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아래쪽에만 있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함수한테 x에다가 2를 대입을 했을 때
여기다 2를 뿅뿅 집어드시면은 요거 2a가 되면서 4a랑 붙으니까 6a가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2가 들어가 버리면은 4에다가 3을 빼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만들어지겠죠. 이 친구가 0보다 어떨 수만 있다면? 작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2 넣었을 때 요 라인 선상에서 함수 값이 0보다 작을 수만 있다면 무슨 얘기냐면 2가 여기 있는데 요 라인 선상에서 저 이차함수가 지나가는 포인트가 음수일 수만 있다면 여기만 지날 수 있다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겨있건 간에 이쪽에서 한번 뚫고 들어왔다가 여기를 지나고 다시 뚫고 나갈 수밖에 없거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이쪽 동네에서 근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고 이쪽 동네에서 근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2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다가 완성된다. 모든 거를 그래프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넘긴 다음에 6 나눠주시면은 아마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축 살짝 그려주시고 이 정도의 마이너스 6분의 1이 있는데 이거보다 작다 이런 해가 나왔기 때문에 정수의 최대값 물어봤죠? 이 범위에 들어있는 정수 중에서 제일 큰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일 큰 거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이런 문제가 이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가장 예민하게 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382번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어떤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2차 함수를 fx라 가정을 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gx라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지, 그지? 만나면은 우선은 연립을 들어가야 한다. 알지? 졸업할 때까지 만나면 연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연립을 했을 때 내가 여기를 알파라 가정을 하고 베타라 가정을 하는 이 행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왜냐면 이게 이런 거지. 어떤 두 함수가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들은 이 fx라는 함수랑 이 gx라는 함수를 연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팅하게 되는데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연립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쌤이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근이라는 건 두 함수가 만나 생기는 교점이다. 그렇지? 교점이다. 근데 그냥 교점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이렇게 연립을 했을 때, 얘를 이렇게 연립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이 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교점은 무슨 좌표? x 좌표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두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 이러지 마시고 교점의 무슨 좌표까지? x 좌표까지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이렇게 연립을 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 이렇게 근이 세팅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가 교점이 두 개 나왔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판별식을 해봤는데 판별식이 0이더라 그러면은 중근을 가져야 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중근이라는 거는 이 교점 x좌표 여기가 중근이 되는 거고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면은 교점이 없다는 소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교점 좌표는 여기랑 여기가 근이기 때문에 알파벳 이런 식으로 근 두 개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줘. 교점 이러지 마시고 연립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두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까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읽어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x제곱의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a라는 2차 함수와 그 다음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는 건 연립을 해서 풀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연립해서 근이 두 개 나와야 이런 그림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넘긴 다음에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초예요, 기초. 넘어가면은 얘가 쑥 가지고 와서 우선 x제곱 만들어졌고 그 다음 마이너스 5x가 만들어지고 원래 a가 있었는데 1이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친구의 판별식을 한번 해보면은 b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 A,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걸어치고 얘가 A-1이 들어가는 이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4A 만들어지고요. 플러스 4가 되면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9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A 값의 범위라는 거는 4분의 29보다 작겠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정수 최대값은 그죠? 얘가 이제 한 7점 얼마 정도가 되니까요. 맥스 A는 7이다. 이렇게 풀어내는 예제입니다. 384번도 볼까요? 384번. 접했대요. 봐봐. y는 x제곱에 플러스 a-1x에다가 플러스 b라는 이차함수와 이 친구랑 이제 그 y는 들어가서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있는데 잘 하는 거 잘 보란 말이야. 얘네 둘이 접했대. 접했다는 거는 연립을 했을 때 중근을 받는다는 소리야. 그치? 이런 그림이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봐봐. 지금 x제곱에다가 더하기 a-1x에다가 플러스 b 가시고 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뭐 최대한 넘겨야 되겠죠. 그죠? 정리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은 가만히 냅두시고요. 원래 ax가 있었는데 이게 넘어오면 플러스 2x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가운데가 플러스 1x로 바뀌면 되고 그 다음 원래 b가 있었는데 2가 넘어와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포인트가 어디서 접했대? 몇 컴마 몇에서? 2 컴마 마이너스 2에서 접했다 그러죠? 이런 그림이에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하나 있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 하나 있는데 접했는데 이 점의 좌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연립을 한 방정식이잖아. 근데 여기에 이 점이 이 방정식의 근이 아니고 이 점의 무슨 좌표가 이 x 좌표가 근으로 탄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은 중근 얼마를 갖는 거야? 중근 2를 갖는 거야. 중근 x는 2를 갖는다. 그러니까 중근 2를 가져야 되니까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판별식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야. 니네가 아는 내용만 잘 써먹어도 복잡하게 안 할 수 있는 게 그럼 얘가 사실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중근 2를 가져야 되니까 그죠? 중근 2를 가져야 되니까 얘가요. 그냥 x-2의 완전 제곱은 이거랑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야지 최고차항 계수 1짜리고 중근 2가 나오는 2차 방정식이 이 모습이거든. 이거를 전개를 좀 해주면 전개하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요 친구랑 똑같아야 되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요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b 마이너스 2가 4가 돼야 된다는 것으로 게임이 끝나. 그래서 우선은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가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인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b 값은 6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쌤은 지금 판별식을 안 썼다는 거야. 그냥 접했다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88번 한번 보세요. 이제 조금 갖고 놀아봅시다. 잘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얘를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생각을 대충 한번 해볼까? 요거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요렇게 들어가 접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디서 접했냐면 여기가 이제 x가 1인 순간 여기가 이제 1,4인 순간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 직선 L이 1,4에서 접선이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주원아 요 L 한번 구해볼래? 자 시작. 다 구해봐. L 직선의 방정식. 잠 좀 깨고 오자마자 자는 건 안 된다.
요 L 한번 구해보시죠.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선 구하기잖아, 이게. 접선 구하기잖아. 접선을 구해보자. 근데 이걸 그냥 모르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접선을 구한다는 거. 그럼 보통 이제 애들은 요거를 y는 뭐 이렇게 뭐 좋아하는 문자를 하겠지,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이제 얘랑 이렇게 연립하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리고 또 어디를 지난다? 1,4를 지난다. 얘도.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와. 첫 번째 관계식은 뭐냐면 1,4를 얘가 지나야 되거든. 그래서 y 대신에 4가 들어가고 x에 1이 들어가니까 우선 이런 식이 한 게 나와. 그치? 성립하는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식은 연립을 했겠지. 설마 안 했겠어. 그래서 x제곱에다가 여기 1x인데 ax가 넘어가면은 1-a의 x가 만들어지고 원래 2가 있었는데 b가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져야 돼. 중근. 중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한번 날려서 판별식이 이제 1-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가 되면서 마이너스 8 플러스 4b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연립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이제 매뉴얼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지만, 쌤이 그냥 설명하는 방식을 한번 들어보고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자, 두 번째 방식이야. 두 번째 방식은 뭐 두 번째 방식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머릿속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냐 이거지. 잘 봐. 지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를 찾는 중이야. 잘 생각을 해보고 괜찮으면은 받아들여. 자,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이 친구의 접선이거든. 그러면 얘네 둘을 연립을 하면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 그럼 중근 얼마를 가져야 돼? 주원아. 1. 그렇지. 1. 중근 1이지. 왜냐면 이 교점, 접점의 이 x좌표가 근이라는 사실을 알거든. 그러면 얘랑을 연립을 하면 중근 1을 가져야 돼. 그러면 잘 생각해봐라.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연립을 해서 풍짝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중근 1을 가져야 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가 x-1의 제곱은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거든. 최고차는 계속 1자리고. 다시 한번. 얘랑 얘를 연립을 하면 중근 1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연립을 해서 넘겨서 지지고 볶고 막 하다 보면은 이 모습으로 게임이 끝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전개 한번 한다 이거. 요거 전개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1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우리는 누구랑 연립을 하냐면 이 친구랑 연립을 한 이 친구를 찾는 중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왼쪽을 이 모습으로 만들고 이 오른쪽에다가 이 친구를 찾으면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요 마이너스 2x를 이 플러스 1x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양변에 3x를 더해주면은 x제곱에 플러스 x로 바뀌고 이쪽에 3x 처리할 수 있고 이쪽을 플러스 2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변에 1을 더해주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는 이 친구랑 연립해야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고 중근 1을 갖는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얘가 바로 이 직선의 정체라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 친구의 모습은 그냥 3x 플러스 1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게. 또 봐봐 한번. 구경을 해봐 우선. 뭐 그냥 뭐 이걸 해봐. 제일 쉬운 걸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접점이 생겼는데
이 접점에 여기 x좌표 여기가 한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2,4일 거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내가 이 직선 L의 방정식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거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얘가 궁금한 상황인 거잖아. 이걸 식을 세우고 싶다. 접선의 식을 세우고 싶다. 근데 분명히 얘는 접선이기 때문에 접선이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둘이 연립을 하면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중근을 갖는다가 포인트잖아요. 중근 얼마를 가질까? 중근. 아 잠깐만 네. 중근 얼마를 가질까? 얼마를 가질까?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이거잖아. 중근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잠 깨워줄게 이제. 자 여기 중근 마이너스 2야. 그치? 그럼 간다. 얘랑 얘를 연립을 해서 중근 얼마를 가져야 된다고? 마이너스 2면은 중근장차 연립을 하다가 최종적인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잖아. 강지원 여기 뭐겠어? 불러. x 플러스 그렇지. 이 모습으로 끝나면 중근 마이너스 2. 전개를 좀 해주면 x제곱에 야 오는 장 다 받아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가끔 이겨내야지. 한 5번 중에 한 번은 져주고 4번은 승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온다 잠이 온다 눈 감아야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습관 돼버리면 플러스 4x 야 이거잖아. 근데 우리는 누구랑 연립을 하고 있어? 얘랑 연립하고 있다고. 그러면 얘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립을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 x제곱은 얘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뭐겠어 그러면? 마사 x 마이너스 얼마? 4. 얘가 바로 요 직선의 정체라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게. 못하기만 해요 진짜 이거. 별것도 아닌 거를 자꾸 연립을 해서 판별식 달려서 이상한 방정식을 푼단 말이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아니 중근 마이너스 1면 이걸 몰라? 알지? 너 알아 몰라 이거? 알지? 그러면 써먹자. 선생님 또 해봐. 자 아이는 어렵게 자 이런 애가 하나 있어. 우와 무섭다. 얘가 근데 이번에는 따라라라란 이래가지고 여기서 접하 여기가 2 이런 거야. 이거식을 세워봐. 그럴 수 있잖아. 중3때 이거 엄청나게 모른다고. 근데 그냥 두 줄로 끝내라는 말이지. 생말을. 간다. 자 또 y는 얘가 너무 궁금해요. 그럼 mx 더하기 n 연립 판별식 빵 으아 죽는 거야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둘이 연립을 하면 무슨 근? is 중근. 중근 얼마? 그렇지 중근 2. 왜냐면 교점의 x좌표가 근이거든. 괜찮아? 잘 봐 그럼 간다. 연립도 쫙 했을 때 최종적인 모습이 중근 얼마를 갖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중근 2를 갖는 모습이 돼야 한다고. 불러! 여기 뭐겠어? 최종적인 모습이 x 마이너스 얼마? 2의 제곱이었겠지.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야? 2지 2. 여기다 5만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요게 연립을 했을 때 끝까지 온 모습인 거야. 이거를 전개해서 역추적을 해서 얘를 찾자는 거야. 연립을 한번 전개 한번 해봐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 2x제곱 만들어지고 차 마이너스 8x가 만들어지고 4, 2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얘랑 연립한 모습을 찾고 있다고. 그럼 이 마이너스 8x를 마이너스 1x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고. 양변 얼마 더해 강지원? 7. 그래 7x 더해버리면 왼쪽이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가 되고 야 이러면 된 거잖아 우선. 괜찮지? 여기 8이야. 우리 얼마로 바꿔야 돼?
5로 바꿔야 되잖아. 양변 얼마 빼는데? 그렇지. 어렵지가 않아. 뭐 3을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연립해야 이런 모습이 탄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라는 거야. 알겠어? 야,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안 되는 게 없지. 그러니까 2차식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게 또 봐. 자, 따라란. y는 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이래보자는 말이야. 이번에 접선이 아니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봐라. 못 구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없다고. 답답해 죽겠다고 나는. 간다. 자, 얘랑 연립해. 연립을 하면은, 자, 근을 몇 개 가져야 돼? 근 몇 개? 2개. 누구? 그렇지. 연립을 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근 2개를 가져야 돼. 그러면 또 한번 갔다. 막 연립을 해서 최종적인 모습을 말하면 근이 몇 개 나와야 한다고 지금? 2개니까 이런 모습으로 끝나야지. 지원아, 불러봐. 플러스 1 또? 그럼 이렇게 게임이 끝난다는 소리야. 이거를 전개해서 얘를 찾으라는 소리야. 전개한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친구랑 연립한 이 친구를 찾는 중이지. 이거는 너무 쉽잖아. 그냥 이것만 넘겨주면은 게임에서 오버 아니겠냐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 거구나. x제곱은 2x 이렇게 연립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 직선의 정체가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것도 아니지. 자, 잠깐 시켜볼게. 해봐. 중3 애들이 제로 배워하는 게 이거 아니냐? 이렇게 써서 y는 x제곱이 있는데 뭐 이 정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있더라. 거기서 접선을 썼다. 물론 이쪽도 하나 있는데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고 기울기는 양수이다. 이거 한번 해봐. 시작. 보여보는 거야. 그리고 이번 한 주는 버티라고. 몸이 피곤해도. 그렇지? 자꾸 자려고 그러면 소리 버럭버럭 계속 끼어들 테니 정신 차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 그랬어요. 외부에서 이제 2차 함수한테 접선 쏜 거야. 자, 봐봐. 뭐 할 의지가 없어 보이니? 자, 한다. 봐봐. 자, 야, 여기서 접선을 그었지. 그치. 자, 무슨 점이 생겼어? 접점이 생겼지. 이 접점의 여기를 이름을 안 주면 문제를 못 풀어. 여기다 이름을 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요 직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 2차 함수랑 요 직선을 연립을 하면 무슨 근? 중근 누구? 그렇지. 얘가 중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중근 t. 그러면은 또 주구장창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식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x-t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치? 그러면은 요걸 전개를 좀 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2tx에 플러스 t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쵸? 우리는 지금 얘랑 연립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넘겨주면은 이 직선이 나오지. 그치.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의 모습은 y는 자 넘어간다. 이게 어떻게 돼? 강주영 불러! x제곱은 2tx 진짜 마이너스 t제곱이 되는 거야. 이 직선의 정체가 이 모습인 거야. 근데 그 직선이 어디를 지나? 그렇지.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있다고.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있다고.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풀면 된다고.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t값이 2개 나오겠지. t가 왜 2개냐면 접선이 이쪽도 가능하지만 이쪽도 하나 있다는 거야 지금.
원래 그래. 2차 함수는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쏘면은 이쪽도 하나 있지만 이쪽에도 하나가 또 나가. 근데 우리는 이 오른쪽 걸 찾고 있는 거라서 이 접점 좌표가 t인데 그러면 t가 이 쏘는 점의 x 좌표 마이너스 1보다 t가 어떨까? 어떨까? 크겠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 두 개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하나 찾으면 돼. 이 지금 숫자 이쁠 것 같지가 않아서. 안 이쁘지 않냐 이거? 여기다 넣어봐. 그럼 3은 이쁜가? 3. 그러면 풀어보면 자 3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오 이쁘네. 안 이쁘다. 안 이쁘지. 이상하다 이거. 마이너스 3. 맞지?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은 오늘 허근이 나와 이게. 마삼이었구나. 그렇지. 마일 컴마 마삼. 이걸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넘어가면은 이거다. t제곱 플러스 2t에다가 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인수분해가 3일은 3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t가 두 개 나온 거야. 누구 아니면 누가 나왔어? 마삼이거나 1이 나온 거지. 강지원 둘 중에 뭐가 된다? 1? 왜? 마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버리시고 얘가 내가 찾고자 하는 t값이다. 여기가 1이었던 것이다. 여기다가 t 대신에 1을 넣고 1 넣으시면 답이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했던 그 접선의 방정식은 2x-1이었던 거지. 요게 외부에 쏜 접선의 문제이다. 이렇게 해결하시면은 조금 상큼한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뭐 그런 거를 많이 묻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고. 386번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386. 이런 거를 좀 기초 체력으로 만들어라. 이제 뭐 선행을 하는 니네 입장에서 옛날 중3 애들이랑 똑같이 하는 건 좀 재미가 없으니 아는 것만 제대로 써먹어도 문제풀이가 쉬워진다. 386을 한번 보세요. 386번입니다. 자, 지금 이 마이너스 1,1에서 이 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저거에 접하는 접선 두 개 있다는 거니까 뭐 그거 한번 해봐. 이 y는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접선 두 개를 쏘는 거야. 방금 풀었던 그 문제랑 디자인이 똑같지? 저 마이너스 1,1에서 저 2차 함수한테 접선 두 개를 써봐라.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하나 있는데 얘가 대칭 축이 얼마짜리죠? 축이 얼마짜리죠? 축이 얼마짜리죠? 지훈아, 축이 얼마짜리냐? 2분의 3. 바로 축이 나오셔야 하고 얘는 그래서 축이 여기 2분의 3 여기 있는 거야. 2분의 3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얘네가 여기서 쏜다 그랬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냐면은 아무튼 그래. 이 마이너스 1,1이라는 애가 0을 집어넣으면 1 나오네. 그치? 0을 집어넣으면 1 나오네. 그럼 0이 이쪽에 있을 거고 뭐 대충 해볼게. 그냥 이 정도 이때 믿어보자. 이 정도에 마이너스 1,1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접선이 이렇게 날아가고 접선이 뭐 이쪽은 이렇게 쏴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저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물론 그림이 이럴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엔 이 그림 같은데 이런 데 점이 하나 있고 접선이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거든. 근데 여기서 해보자고. 지금 뭐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거야. 첫 번째로 이제 애들이 많이 하는 방식은 이 마이너스 1,1에서 접선을 쐈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식을 세팅하는 방법은 L직선의 식을 세우는 방법은 자 y를 붙이고 기울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점을 지난다. 마일 컴마 1을 지난다. 그럼 식이 이렇게 보통 나가죠. x 플러스 1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알고 있나요? 이렇게 식 세우는 거 알고 있니? 주원이 알고 있니?
그럼 이제 이렇게 식으로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이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근데 이 친구랑 이제 이 친구가 접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이차 함수가 접하는 겁니다. 연립으로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요거 m하고 x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연립을 한번 하시고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요. 얘가 중근을 갑니다.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넘겨서 판별식을 쓰시면 되거든. 얘가 그러면은 x제곱에 요거 mx가 생기니까 넘겨서 묶어버리면은 그러니까 m 플러스 3의 x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은 사라지네. 그치? 1은 사라져? 그 마이너스 m밖에 안 남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 전개하는 거 넘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판별식이 빵이 돼야 되므로 따라서 이 판별식이라는 판별식은 얘가 m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m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우선 0은 돼야 된다. 전개하면 이게 m제곱에 6m에다가 4m을 더하니까 이렇게 10m이 만들어지고 중간에 상수가 플러스 9가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9, 1은 9에다가 둘 다 플러스로 가면 되는 거라서 따라서 m값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9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서 둘 다 기울기가 음수짜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라는 실질적으로 그림은 이러한 2차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마이너스 1,1이 이런 데 있으면서 접선이 두 개 탄생을 합니다. 한 요런 애가 한 개 탄생을 하고요. 요런 애가 한 개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선 두 개가. 접선 여기 접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둘 다 기울기 음수 보이잖아. 이것도 기울기 음수고 이것도 기울기 음수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의 기울기가 절대값이 더 작은 친구라서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접선이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9짜리 접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두 접점의 x좌표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잘 봐봐. 여기서 m값이 두 개 나왔잖아. 여기 m값이 마이너스 9일 때 첫 번째 이 케이스를 한번 살펴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9, 여기다 마이너스 9를 집어넣으면 얘가 중근을 가질 텐데 얘가 m값이 마이너스 9일 때의 모습은 x제곱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9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플러스 6m이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9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플러스 9가 되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왜 이게 x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건 중근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9짜리 직선에 대해서는 중근이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접점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m값이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처리해 보면은 여기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제가 얘가 2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방정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가 버리면 플러스 1이 되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요. 얘는 그래서 x가 1이 중근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 여기 좌표가 1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접점의 두 좌표가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은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예제가 됩니다. 숨은 비밀은 한번 중간에 할 겁니다. 여기 비밀에 대한 숨은 사실은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로 한번 가보세요. 394번 한번 보겠습니다. 394번. 자, 문제에서 요 A, B가 이 A, B라는 점이 누구 B를 움직인다 그러냐면은 얘가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3 위를 움직인다. 마이너스 3. 요거 위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원래 그 어떤 점이 어떤 도형 위를 움직인다 그러면은 우선 대입을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대입을 해주면은 첫 번째 대입을 해버리면 y 대신에 b가 들어가고 x 대신에 a가 들어가면서 얘가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다가 자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탄생을 합니다. 냅두셔야죠.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잘 잡았으면 좋겠는 게 이 2차 함수의 모습이 잘 봐. 이 2차 함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겨 있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대칭 축이 얼마짜리냐면 이게 축이 S는 1짜리거든. 그거 위를 얘가 움직인다는 거야. 이 A, B라는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여기서 그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 좌표이기 때문에 이 A는 사실 가질 수 없는 값이 없어요. 이거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A가 음수부터 양수까지 모두 다 가질 수 있죠. X 좌표들. 근데 B의 범위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B라는 게 이거 위를 움직이는 그 Y 좌표들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0이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집어 넣어버리면은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탄생을 하면서 A가 1인 순간, X좌표가 1인 순간 B는 가장 작은 값을 가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4 이상이라는 걸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건 2차 함수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모든 수지만 이 Y좌표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체크하면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질문에서 물어보는 거로 이제 가시면 돼요.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2a제곱의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3이라는 자 이런 식을 주면서 이 친구의 무슨 값을 구하래? 이 친구의 최소 값을 구하래. 최소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인 거야. 불편한 거야. 근데 관계식이 위에 딱 적혀 있기 때문에 이 B 자리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어라. B에다가 이 친구를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자, 2a 제곱은 건들지 마시고 자, B 대신에 얘가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a 제곱에 마이너스 2a에다가 마3이 생기고 뒤에 플러스 3이 붙습니다. 정리를 조금 더 해주면은 자 우선 a제곱 만들어졌고 요렇게 전개하시면 2a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인데 3이 더해져 있어요.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a에 대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진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a는 특별한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a는 모든 수다. 그러니까 요거는 a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를 보시면 되고 여기서 a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2차 함수가 구성이 된 거니까 그래프 그려. 대칭 축이 이게 a에 대한 2차 함수니까 대칭 축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러시면 되거든요. 축이 이게 a가 마이너스 탄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다. 그래서 이 함수한테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y를 통당통당 빠뜨리면 최소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1 여기다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6을 더하시면 되니까 최소값이 5당 이렇게 하는 예제야. 그랬지? 근데 아래 거를 봐. 비슷한데 하나 더 해줄게. 395번. 자, 보라고. 자, 문제에서 2x 더하기 y는 3을 만족한대요. x, y는 실수고.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새로운 식을 주시고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계산해봐라. 문자가 두 개니까 불편한 거야. 이 친구의 최대값이랑
이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우선 문자가 두 개니까 그래프를 못 그려. 근데 위에 관계식이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지? 여기 y를 없애고 싶은 거지 뭐. 그래서 y 자리에다가 요 2x를 집어 넘긴 다음에 y 자리를 3-2x로 바꿔치기 하라는 거야. 그리고 x의 범위도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 보라고 이제. 그러면은 앞에 2x제곱은 가만히 냅두시고 y가 누구로 바뀌면 되냐면 3-2x로 바꿔서 제곱을 붙여주시면 돼. 전개를 좀 하면은 2x제곱에다가 4x제곱이 생기니까 우선 6x제곱이 만들어지고 요거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12x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플러스 9가 생겨. 그리고 여기다가 반드시 문제에서 설명했던 이 범위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 저게 x의 범위거든. 그래서 x값의 범위는 마일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거나 같은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디를 볼록한 포물선이고 어디를 볼록한 포물선이고 아래. 축 얼마짜리고 축? 강지원 축 얼마짜리고? 1짜리고. 이거 완전제곱 만들지 말라고 알았지? 부탁이야. 그냥 한 번에 가자 축으로. 축이 잡혔는데 뭘 완전제곱을 만드니? 이거 알아내려고 완전제곱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축이 잡혔어.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마일부터 2까지를 잘라버리는 거야. 근데 봐봐.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인데 대칭축이 1인데 1. 이 마이너스 1까지 왼쪽으로 몇 칸 벌려져 있어? 몇 칸 벌어져 있어? 2칸 벌어져 있어. 우와 돌아버려 진짜. 오른쪽으로 몇 칸 벌어져 있어? 한 칸. 야, 대답하면 누가 잡아가니? 잡아가니 누가? 안 잡아가니?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너는. 여기 2칸. 그러면은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따라라라라 뚜루루루루루루 여기 보인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최대는 어디야? 여기가 최대지 그치? 최소는 어디야 지훈아? 예. 그렇지 여기 최소란 말이야 그치?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여기 최대값 x가 얼마인 순간? 마일인 순간 여기다 마일을 여기다가 싹싹 집어 넣으시면 돼. 그러니까 뭐야? 6 플러스 얼마? 12 플러스 얼마? 9 21 6 더하니까 얼마? 최대값은 27. 그 다음에 최소값이라는 건 여기 x가 얼마인 순간? 1인 순간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최소값은 6 마이너스 12 플러스 9 얼마? 3 이렇게 하면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이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이 고1 수학 2차 함수 최대 최소라서 범위가 없는 문제들은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활용 쪽에 하나만 해드릴까요? 398번. 도형의 활용도 있고요. 실생활 활용도 있습니다. 뭐 이제 보통 애들이 그냥 무서워하죠. 그냥 이런 거 싫어하죠. 그냥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싫다. 하기 싫어. 뭐 이런 디자인인데. 자, 볼게요. 강지원 하다 만 그 문제죠, 이거? 하다 나와요. 안 하거든요. 그림은 그려요. 또 아예 안 하면 뭐라 하니까 살짝 그려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아요. 그리고 나서 안 한 건 아니죠. 세상을 현명합니다. 똑똑하게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림이 이렇습니다. 직각 이등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가 이 넓이를 물어보고 이 넓이의 그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를 할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쉽죠. 왜냐면 여기가 45도, 이게 45도니까 이게 1대1이고 이것도 1대1이고 이것도 1대1일 수밖에 없잖아.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너희가 이렇게 뭔가를 도입하는 게 사실 중요하기는 해. 이렇게 얘네가 세팅을 안 해주면 얘네가 어디에 한 변을 잡아서 왜냐면 어떤 애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저렇게 만들겠지만 어떤 애는 난 이렇게 만들래 라고 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애는 난 그게 싫은데 그냥 요런 느낌 만들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애는 또 이게 얇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계속 바뀌거든 넓이가. 그러니까 변수를 뭘로 지정을 한 거냐면 쌤은 요 가로 길이 그러니까 보라색이냐 핑크냐 노란색이냐 그러니까 요 길이가 변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변수 도입이죠. 이게 중요해요 되게. 그 변수를 본인 스스로 이 도입하는 연습은 어릴 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저걸 x라고 하자. 그럼 봐 이제 요 길이가 뭐야? 주원아 요 길이 뭐야? x지 그지? 그러면 요 길이 뭐지? 그렇지. 이런 거 못 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얘랑 곱하면 넓이인데. 그래서 넓이 s는 이거예요. 따라서 s라는 것은 x에다가 8-x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차 함수 구조의 넓이식이 탄생을 한 거고 여기다가 반드시 범위를 적어주셔야 돼요. 이 변수,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이 변수의 범위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x는 누구보다 클까 강지원? 0보다 크겠지? 이지훈 누구보다 작을까? 8. 그렇지. 이거를 넘어서는 수가 없거든.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몇 차 함수에? 2차 함수에 무슨 값을 구하면 된다? 최대값을 구하면 된다. 이 그래프 어디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하지. 그리고 자 정규중 하지 말고 이런 거 능제로를 풀면은 근이 누구누구 탄생했습니까? 0이랑 8 나왔죠. 뭐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프가요? 그렇지 않아요? 방정식을 풀면은요 근이 누구 또는 누굽니까? 0 또는 8이죠.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0. 여기 얼마예요? 8. 근데 그 사이만 들여다봐라. 이쪽은 그리지 마라 임마 이러면서 빵꾸뽕 이 그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여기. 오와. x가 얼마인 순간? 4인 순간 무조건 최대값이지. 여기다 4를 그냥 집어넣으면은 답이 된다니 이거란 말이야. 답은 뭐 16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넓이 최대값은. 네, 오케이. 풀이를 이쁘게 가져가자고. 자, 404번부터 볼게. 402번. 가장 기본기부터.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축이랑 만났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x축과 만나 생기는 이 두 점. 이 거리. 이 거리. 이 함수가 이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 가정을 했을 때 저 L 구하는 공식을 강지원이 불러보자. A분의 루트 8 루트 이렇게 들어가는 게 두근의 차공식. 그치? 여기가 이제 만약에 알파 여기를 베타라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풀면은 이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소리지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근데 이 L이라는 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이 두근의 차공식으로 가시는 게 제일 빠르고 현명합니다. 그래서 402번 같은 문제는 그냥 두근의 차공식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404번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fx 함수가 하나 있는데, fx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대칭축이 2짜리랍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 가정을 하고, 여기를 베타라 가정을 했을 때, 저 알파 베타라는 게 요 방정식 이렇게 풀었을 때 두 근이지 않겠니? 맞지? 요 방정식에 두 근이 누구랑 누구다? 알파 베타다 이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야 지원아? 얼마야 주원아? 4. 오! 4. 왜 4야 주원아? 그렇죠. 가운데가 누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가 2니까요. 가운데 구하는 공식은 알지 않아요? 이렇게? 원래 가운데 구하는 게 평균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요 fx는 제로라는 방정식에
두근의 합이 4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일 때죠. 이런 게 성립할 때 질문이 뭡니까? F 3x 마이너스 1은 제로에 두근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암산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야,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은 지원아, 이거의 두근은 뭐야? 3분의 플러스 3분의 왜 x야 이 멍충아. 3분의 멍충이 미안. 네. 멍충이는 내가 사과할게. 3분의 베타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뭐 하셔라. 주원아 뭐 하셔라. 더 하셔라 이렇게. 두 개를 더 하셔라 이렇게. 더하니까 통분이 돼 있네. 통분이 돼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거 얼마인데 이거 4인 거라니까 3분의 6이니까 얼마가 된다. 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 관계를 보는 거지. 봐봐. 이 방정식의 한 근은 마삼보다 작고 다른 근은 1보다 커라. 이 근의 공식 바보 되는 거야. 생각보다 되게 많어. 그런 애들. 이 문제 풀어보려고 그러면은 근공 날린다고 이제. 너도 네가 그래. 너 근공 되게 많이 쓰잖아 너. 근의 공식 이웃죠. 너 되게 많이 쓰잖아 근의 공식, 그렇지? 뭘 모르면 근의 공식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봐봐. 여기다가 i를 붙여요. 몇 차 함수가 된 거죠? 2차 함수가 자 누구랑요? 누구랑요? 아니에요. x축. x축과 만나는 데가 근입니다. 근. 근데 누구보다는 왼쪽에서 만났으면 좋겠냐면은 마삼 1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쪽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고 이쪽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야. 뭐 대충 그림 뭐 이러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 이 그림 만들어주면 되지. 이 이차함수를 이 그림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만들어줘? 해보. 아무 생각 없고요. 자,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좋아요. 또 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삼, 아까 그 문제랑 패러디 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삼을 넣으세요. 너무 잔소리 많이 하죠 얘한테. 그러니까 아직 이번 주간식 시험도 별로 안 좋거든요. 별로 안 좋지 뭐 좋아. 뒷면 쫙 나갔더만. 공개할까? 몇 개 들렸는지. 그러니까 공개할 만큼 되면 내가 잔소리 안 할게. 그래서 여기다가 마삼을 넣어요. 그러면 여기다 마삼 x에다가 여기다가 마삼을 집어넣으면은 9 마구 사라지고 a밖에 안 남죠. 너 음수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x에다 얼마 집어넣는다고? 1을 또 집어넣었을 때 이 아래쪽 이렇게 아래쪽만 지날 수 있다면 무조건 이 그림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1 들어가니까 이게 또 4 플러스 a가 음수가 되면 되는 거라서 a는 4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 0보다 작아야 되는데 마사보다 작아야 되니까 공통범위는 누구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마사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겠죠. 근데 여기서 똘똘한 친구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거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얘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보세요. 여기 마삼이고 여기 1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쪽 동네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고 이쪽 동네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래쪽을 지나게 만들었고 이 아래쪽을 지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넣어봤거든요. 근데 똘똘한 애들은 두 개 다 안 한다는 얘기고 하나밖에 안 하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볼까? 2차 함수 대칭축이 얼마짜리니? 얼마짜리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짜리지. 여기 가운데가 얼마니 여기가? 요 둘의 가운데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은 여기 있지. 그러니까 축이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보다 왼쪽에서 만나고 이거보다 오른쪽에서 만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쪽이랑 이쪽을 두 개 다 넣어봤다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왜냐면 대칭 축이 이 가운데 마삼과 1의 가운데보다 왼쪽에 밀려있거든. 그럼 쌤 말은 어디만 내려보면 돼. 봐봐. 이 내려가다 보면 한 요 정도 내려갔어. 이 그림 되는 그림 안 되는 그림? 안 되는 그림. 왜냐면은 근이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아직 넘어가지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을 내려준다 그래서 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만 확실히 내려주면 돼. 그렇지. 1에서만 내리면 게임이 끝난다고.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었던 거야. 이 둘의 공통 범위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야 이걸 뭘 두 번 다 해. 이쪽만 내리면 되잖아. 이러면서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그러냐면 봐봐. 아무튼 여기 이 정도 그림으로 이해해줘. 그러니까 그림을 대충 그리지 말고 봐봐. 요 함수 결정되어 있는 게 뭐야 주원아? 그렇지. 그럼 축이 결정되어 있는 함수는 축을 결정이 되어 있는 애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그려달라는 소리야. 그러면 애들이 야 이쪽만 내리면 되겠는데? 이렇게 게임을 끝낸다고 그냥. 이쪽은 안 하지. 왜냐면은 여기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만 내려가 있으면 이쪽은 당연히 내려가 있거든.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답이 2번이었다. 우리가 쉬는 시간 못 드린다. 한목에는 쭉 하고 갑니다. 408번입니다. 자, 잘 보세요. 먼저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먼저 fx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f가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이고 얘가 이렇게 만나 있어. 1, 3 이렇게 돼 있다고. 그치, f는. 그럼 얘가 최고차 함수에서 절대값은 똑같다 그랬고 세 2차 함수가 있었는데 fx의 식을 세우는 방식은 인수정리를 사용하셔서 아래를 볼록이니까 최고차는 a라 가정을 하시면은 얘가 x-1에 이렇게 식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우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gx 그래프를 봐봐. gx는 위로 볼록해. gx 그래프의 모습은 위로 볼록한 모습으로 잡혀 있고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랑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났죠? 그럼 gx는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gx 2차 함수의 식은 근데 아까 최고치 함계수가 절대값이 똑같다 그랬거든. 그럼 최고치 함계수 뭐겠니 얘는? 마이너스 a 붙이고 이렇게 인수정리를 통해서 x 플러스 1 가시고 뭐 이렇게 식을 세팅하시면 되겠다. 여기 gx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hx 그래프의 모습은 얘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생겨 있는데 보아하니 어디랑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얘는요 3이랑 4에서 만났죠, 그죠? 그리고 얘는 또 아래로 볼록하잖아. 얘는 그래서 hx 그래프의 모습은 최고차항이 뭔지는 모르지만 a라고 세팅하시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싹 다 더했을 때 0 되는 거 찾아주세요. 그러면 뭐 봐봐. 이거 더하기 이거 하라는 소리잖아. 그치? 뭐 내 재활용? 더하기 해라.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 이제 빼고 더해서 이거 풀어달라는 거지 뭐. 그치? 여기서 어차피 A는 날려버려. 약분해버려. 그러면은 요거 전개한 거에서 이거 전개한 거 빼고 이거 전개한 거 더하면 되잖아. 그치? 야, 그래 봤자 여기서 탄생하는 x제곱이랑 여기서 탄생하는 x제곱이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몇 x제곱? 1x제곱. 근데 요거 전개하면 마사 x,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7x가 탄생하는데 여기는 뺄셈이었기 때문에 마사에서 마이너스 1을 빼셔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만들어졌고 다시 이거 더하셔야 돼. 마이너스 몇 x야? 몇 x야? 몇 x야? 그렇지,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가 4
여기 상수가 마이너스 3, 이거 상수가 12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상수가 여기서 요렇게 하차 이거를 빼야 되고, 그럼 7 이거 더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얼마겠어? 뭐야 이거? 맞나? 21? 아니다. 7 얼마야? 19? 맞아 이거. 찍어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방정식에 두근에 뭘 구하라? 값을 구하라. 답은 5번이 되겠지 뭐지?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 계산해봐라.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근거 배수를 물어보는 거지. 가리 것도 한번 해볼게. 409번이야. 긁으시고 이 문제가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제 fx의 모습이고요. 얘가 그 ax 제곱에 bx에 더하기 c라고 잡혀져 있고, 아니야.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잡혀 있고,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gx는 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x 제곱에 더하기 cx 이렇게 잡혀 있어. 근데 여기서 둘이 접했대. 그럼 이제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하잖아. 연립을 하면은 자 무슨 근을 갖는 거야? 이게 중근을 갖는 거지. 연립하면 중근이다. 왜냐면 중근이 여기니까 내가 여기가 뭔지 몰라서 여기를 내가 만약에 알파라 가정을 했을 때 얘랑 연립하면 중근 알파를 갖는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먼저 연립을 한번 들어가셔야 돼. 연립하나?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이거죠. b는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cx 더하기 d라 가정을 하시고 이거를 싹 다 넘겨요. 넘겨주면은 얘가 2x 제곱 만들어지고 a-cn x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b가 원래 있었는데 이렇게 방정식을 세팅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한다. 중근. 그러면은 이 친구의 판별식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 0이 되어야 된다. 먼저 하자고 이거를. 판별식을 해주면은 얘가 a-c의 제곱, b제곱 하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4ac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곱해주니까 8이 만들어지고 b 마이너스 d가 되면서 d가 0이구나. 그래서 그게 뭐 기억보기 걷지 뭐. 그래서 기억보기는 이게 뭐야 이게. 그럼 a-c 제곱이랑 넘어가면 이게 a-c의 제곱이 8배 하시고 b-d랑 같아야 되는데, 그치? 같아야 되는데 기억보기는 그런 거짓말이지. 그치? 얘가 얘보다 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선 기억은 거짓말. 됐지?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잘 봐.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부터가 중요한 게 지금 잘 봐. 내가 이게 fx고 이게 gx인 거야. fx, gx. 연립을 한 거지. 연립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내가 노란색 줄친 게 이게 넘겨서 뺀 함수란 말이야. 뺀 함수지.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fx 마이너스 gx 함수가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fx 빼기 gx 함수다. 근데 얘가 어디를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그랬어? 중근을 갖게 만들었지. 그치? 그러면은 봐. 그러니까 조금만 호기심을 가져. 호기심을 가져. 그래야 이게 된단 말이야. 그냥 의무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심한 문제들이라는 게. 지금 궁금한 게 있어야 돼. 보기를 빨리 봤어야 돼.
보기를 봐야 되고 니은 보기를 봤어야 되잖아 지금. 그래야 호기심이 생기지. 그 2분의 C-A 뭔데 이거. 이게 궁금했어야 되고. 봐봐. 이거 두 분의 합이 뭐야? 빨리 말해봐. 2분의 C. 그렇지. 이게 관심이 간단 말이야 이제. 보기를 안 본 애가 이 방정식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 심화반이잖아. 이 문제를 안 풀어봤다면 빨리 보기를 보고 F 안에 이상한 게 들어있다. 2분의 C-A가 뭐냐. 근데 이 연립한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인 거야. 뭐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 지금. 그래야 돼. 학습이라는 게. 여기만 보고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 수업이. 이제 할게. 그럼 봐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함수가 뭐냐면 이 노란색 함수가 F에서 G를 뺀 함수란 말이야. 빼기 하는 함수라고. 근데 분명히 얘가 는제로를 풀었을 때 중근을 가지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줬다고. 중근을 가지게. 그리고 얘가 최고 차임에서 2짜리잖아. 2짜리.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빼나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 새롭게. 그러니까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야. 이거를 그냥 hx라고 이름을 줘보자. hx를 내가 fx 빼기 gx라 가정을 해볼게. 얘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지 않냐 이거야. 그리고 x축이랑 접했겠지. 얘는 알겠지 지금. 이게 지금 뺀 함수인데 얘가 판별식이 얼마가 되게 만들었어. 얼마가 되게 만들었어. 그럼 무슨 근을 갖게 만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f 빼기 g 함수인 거야. 새로운 함수. 그리고 대칭 축이 봐봐. 이 두 근에 이렇게 봤을 때 이 대칭 축이 뭐냐고 지금. 대칭 축. 축이 4분의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 축이. 그치? 여기까지 왔어 우선. 이렇게 했을 때 걔네가 지금 질문하는 게 지금 뭐냐면 그 니은 보기를 봐봐 이제. 니은 보기에서 그 마이너스 그 좌변에 마이너스 F 이거 보이지? 그걸 오른쪽으로 넘길게 쌤이. 넘겨주면은 F 2분의 C-A에다가 빼기 G에다가 2분의 C-A 넘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D를 왼쪽으로 넘길게. D를. 그럼 거기가 이제 얘가 B 마이너스 D가 되겠지. 요거 납득이 돼 지금? 넘긴 거다 우선.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요 hx 함수한테 누구 넣는 거니? 는다. h한테 2분의 C-L을 넣은 게 이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은 얘는 뭐야? 뭐야? h 함수한테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얘들아 이게 hx야. 근데 이거 뭔지 모르는 거야 내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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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려운 거 물어보겠냐? 이거겠지? 용 넣어봐줘. 이 사람. 그러니까.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지를 묻는 거잖아, 쟤네가. 그럼 H한테 이거 넣었을 때랑 0 넣었을 때 둘이 똑같냐 이 질문인 거잖아. 근데 보라고.
h가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이 떨어져 있는 애들한테 심한 문항을 설명할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왜냐하면 그 관심 없는 그 표정들.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 알았지? 그럼 뭐 심화 왜 하러 왔어? 우리 심화반 아니야? 머리 앞으로 온 거잖아. 근데 저는 이런 거 쳐다보기 싫은데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쉬는 법 주구장창 푸는 게 맞아. 하지만 수학을 잘할 수는 없어. 자, 몇 차 함수가 나왔어? 2차 함수가 나왔지. 근데 그 2차 함수한테 넣었을 때랑 넣었을 때 똑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 말은 함수값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들어갔을 때랑 여기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만약에 이렇게 함수값이 똑같으려면 그러면은 얘랑 더하는 게 그러니까 얘네 둘의 가운데가 기억나 이거 무슨 뜻? 축이 1. 그러니까 합이 2가 돼버리면 축이 1이다. 근데 h한테 0 넣었을 때랑 h한테 이거 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니? 이 질문은 너희 둘의 가운데가 축이니? 이 질문인 거지. 근데 이거 둘의 가운데가 뭔데요? 축이지. 왜냐면 더해서 반개만 이거잖아. 딱 맞지? 그럼 니은은 찬 거지. 참 이렇게 하나 줘. 됐어? 이해가 됐어? 나온다. 이건 주간 실전에 맞춰라. 자, 디귿 간다. 디귿에서 a-c b 플러스 d가 이게 2보다 작니? 와, 이건 뭐냐 이거. 이건 뭐냐. 뭘까? 벡터! 그만 있으면 벡터! 이거 뭘까? 얘들아, 얘가 hx 함수지. 그치? 자, x에 얼마 두고 싶어? 그렇지. 우선 넣어보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 이런 애가 만들어질 것 같잖아. 들어가 본다. 여기다 마일 집어넣어봐. 2. 여기다 마일 넣어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 근데 보니까 요 친구는 보니까 이거를 근데 h-1이 뭐 다른 정보는 없어요. 그럼 h-1이 이게 이 함수한테 -1 들어간 거잖아. -1 들어간 거잖아. 그 -1 들어갔을 때 이 그래프는 지금 축이랑 딱 접하는 중이거든. 그 -1이 이런 데 있어봐. -1 들어가면 함수값은 0보다 크겠지. 이런데 -1이 써도 0보다 크겠지. 딱 얘가 -1 되면은 0이 될 수도 있잖아. 얘는 그럼 0보다 어떻겠냐? 크거나 같지. 절대적으로 그렇지. 음수는 절대 못 나오지. 그래프 자체가 아래쪽에 없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 친구를 여기로 호로 넘겨주시면 얘가 이제 a-c b 플러스 d가 만들어지면서 약간 부동호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잡히네. 그렇지? 근데 얘가 이보다 작은지를 물어봤네. 작은지를. 작거나 같은 합빙이 됐는데. 그러면 내 말은 선생님 그럼 얘가요? 어딨어? 요 -1이 대칭 축일 수는 없나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만약에 이 대칭축이 딱 얼마가 돼버리면 -1이 돼버리면은 이 친구가 딱 얼마가 돼버려? 얘가 0이 돼버리지. 그러면 딱 얘가 0이 돼버리는 순간 2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 조건을 쳐다봐도 그 문제의 조건 봐봐.
1사분면에서 접한다 그러지. 이 조건 아직 안 써먹었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이 중근 알파가 0보다 어떻다는 소리야? 크다는 거지. 그러면은 요 방정식의 두근이 이 방정식의 중근이 알파인데 중근이 여기가 봐봐 여기가 중근이잖아 중근. 여기가 알파인 거야 그러면. 근데 알파가 0보다 어때? 크지. 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잖아. 그러면은 절대 이 알파가 마이너스 1일 수 없네. 왜냐면 이 중근 알파라는 게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이게 중근이잖아. 그럼 중근이 이 방정식이 중근일 거잖아. 그럼 여기가 중근이지. 알파가 여기지. 근데 알파 0보다 크다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얘가 2보다 어떻다. 0보다 어떻다. 크다가 제일이지. 같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딱 이렇게 되면서 이보다 늦었다 이렇게. 그래서 디귿 보기는 뭐 참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심각해졌잖아.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심각하게 대응을 해줘야 돼. 문제를 풀 때. 자세히 관찰해야 되고. 이거 뭐 이런 거 뭐 A, C, B, D 부호 각각 가지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어린 애들이 하는 거지 그거는. 선생님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라서 이거 플러스에 그렇게 하는 건 중2 애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다 그래프 분석해요. 알았지? 정리 한번 해봐. 쉬는 시간 좀 주고 올게. 잠깐만. 이제 곧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확인 테스트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문제 더 빨리 풀어줄게 쌤이. 요거 강의는 내가 그 정리해서 오늘 아니면 내일 올라가니까 들어 복습을 좀 많이 하시고 이차 함수는 한 두세 번 정도 수업을 더 해요 우리가. 여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 많이 하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한 2, 3주까지는 아니어도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기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407번, 417번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차 함수가 왜 그 고일들 별건 떠는지를 살짝 요 놈만 살짝 맛봐도 이래서 고일들이 이차 함수 때문에 죽는구나. 약간 느낌이 좀 오지 않니? 약간 오지. 근데 심각한 애들은 진짜 설명 들어봐. 진짜 심각해. 학생들은 그거 재밌거든. 따지는 거를. 이게 축이 여기구나. 그럴 수 없는데 이런 거 되게 재밌는데 관심이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자꾸 뭐 완전 제법 만들어야지 이거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워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심화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닌데 보려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좀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괜히 막 왜 안 돼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씩 보는 연습을 좀 자세히 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이걸 볼 수 있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야. 갑자기 되진 않아. 하지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점프를 해 생각이. 그러니까 그 시간을 위해서 계속 이게 웅크리고 있는 거야. 갑자기 한번 딱 점프하게 되거든 한번. 이게 되네. 마치 그 자전거 타기처럼. 자전거 갑자기 되잖아. 자전거. 내가 오늘은 10% 이런 느낌 없어.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되는 순간부터 계속 돼. 수영도 마찬가지지. 호흡이 안 되거든 초반에. 근데 갑자기 돼. 근데 갑자기 내가 갑자기 왜 수영이 되지? 내가 호흡했어. 그럼 결론은 그거야. 너 그동안 물을 많이 먹었잖아. 계속 안 돼왔잖아. 그게 쌓인 거야 그게. 갑자기 그게 딱 뭔가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심화도 아마 그럴 거야. 이쪽도. 417번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4라는 이차 함수가 하나 있고 이 친구랑 또 이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는 t와의 뭐 서로 다른 교점 개수래요. 할 거는 없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먼저 요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신 이차 함수고, 얘는 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얘는 축이 2짜리고, 얘는 축이 보니까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궁금한 게 뭐죠, 주원아? 또 텐션 떨어졌습니다. 와, 또 궁금한 게 뭐죠? 없습니까? 궁금한 게? 그렇죠. 얘네 둘은 교점이 몇 개야? 근데 둘이 이렇게 안 만나냐? 아니면 혹시 접하냐? 아니면 두 개냐?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사람이. 그럼 궁금하니까 뭐 해봐야 돼, 둘이? 연립해봐야지. 그러니까 대충 그리지 말고 연립을 하자. 그래서 우선 궁금하니까 연립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합니다, 연립을. 그래서 요 친구랑 이 친구 연립을 한번 하시고, 연립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 그래프를 같이 그려야 되는데 좀 제대로 잘 그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한번 하시고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싹 넘기겠습니다. 넘겨주면 2x제곱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나눠버리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머, 인수분해까지 되네. 그럼 몇 개 나왔니? 2개 나왔지, 그지? 얘가 왼쪽에 fx, 저 왼쪽 함수. 그 다음에 얘가 연립해서 풀었더니 근이 누구누구 나왔어? 3이랑 마이너스 2가 나왔지. 교점이가 마이너스 2쪽에 여기서 한 번을 만난다는 소리고, 또 어디서 한 번 만난대? 3에서 만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아마 2차 함수가 여기서 얘는 축이 2짜리니까 2는 아마도 이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약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야. 축이 얘가 2짜리로 잡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면 돼. 이러한 상태가 된 건데, 야, 이거 풀다 보니까 올해 2차 함수이고 고등학교에서 기초된 거다 이거. 그런데 얘랑 이제 y는 t와의 교점 개수래. 교점 개수 뭐래? 쳐보지 말고 물어보는 게 질문이 뭐야? 질문이. 이 문제의 질문이 뭐야? 쳐보면 안 돼. 이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이 뭐야? 너 모르지? 생각하면 나와? 티값. 이 새끼 치사하게 봤어. 티값 많은데. 맞아요, 네. 너 찍은 거잖아, 이거 보고. 개뻥 치지 말고 진짜. 잔머리 되게 잘 되냐? 뭘 물어보는지 알고 있어. 나 제발 부탁 좀 하자. 자, 봐봐. 자, 이러면은 자, 그럼 봐봐. 무슨 티값이래? 말해봐. 책 보지 말고. T 물어봤어. T. 어떻게 되는 T를 묻는 거야? 보지 마. 말해봐. 티값에 무슨 T냐고. 모든 티? 문제에서 왜 만족하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T를. 양수. 문제의 조건을 이 T를 어떤 T를 찾으라는 거야. 책 봐야지. 그러니까 자, 어떤 T야, 어떤 T.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조건이 있잖아. 그 T를 둬. FT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Y는 T를 그었을 때 그 FT가 뭡니까?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죠. 자, 만약에 T가 여기 써보세요. FT가 얼마죠, 주원아? 4. 그런 거야. 이러면 교점이 4개니까 우리가 3개 대비에 만들어주는 T를 찾아라, 이런 소리라고. 너무 쉽지 않냐? 여기 몇 개냐? 3. 요거 하나. 여기 있네. 요것도 T. 여기 맡았으니까 좀 3개잖아. 여기 어때? 괜찮지? 여기도 어때? 그럼 T가 몇 개 나왔어? 4개 나와. 그 4개 더 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되게 쉬운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T 하나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T가 4개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거 하자. 여기 요 R을 볼로 2차 함수 꼭지점 Y좌표 여기다가 2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죠?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우와,
이거예요. 2등은 그렇죠? 여기 3 넣으세요. 3은 뭐 교점입니다. 아무 데나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3을 넣고 여기다 3을 넣으세요. 계산해봐. 네가 해 빨리 시작. 마이너스 11. 그 다음 여기 네가 해 빨리 집어넣어. 그냥 앞에서 그냥 관심 없이 또 어디 4. 4. 틀린 것 같은데. 여기 마일 왼쪽 함수에 꼭 했죠. 마일 넣으시면 되겠지. 얼마야 주하나? 그래 원래 다 애들이 해준다고 이런 거 다. 너희는 안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더하시면 돼요. 산수 틀렸으면 다시 넣어보시면 돼요. 이런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같이 그려야 되는데 교점부터 찾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y는 t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교점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는 t들을 찾아봐라 이런 소리죠. 교점이 4개가 나왔던 거지. 근데 이건 선생님들이 이제 바꿀 거야. 막 이게 막 교점이 2개 나오지 않게 만들어주고 막 접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건 뭐 출제하는 선생님 마음이지 않겠니? 그리고 재미나게 다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이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